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반환 미군 기지에 조성된 라과디아 체육공원이 개장 1년도 지나지 않아 철거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9일 전국 집배원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실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동행해봤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미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미 2사단 소속 22살 A1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수급자가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반환 미군 기지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1년도 안 돼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원 조성에만 500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빛 도심 한가운데 녹지의 푸름이 청량감을 전해줍니다. 초록빛 화단 사이로 잘 정돈된 산책길은 시민들에게 여유를 선사합니다. 알록달록 색을 입힌 어린이 놀이터, 농구장과 배구장을 비롯해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땅이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 됐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공원이 생김으로써 아주 건강도 무척 좋아진 것 같고. 공원 조성에 든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570억여 원. 그런데 의정부시는 공원을 만든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공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공원 조성 사업 변경안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을 길 건너편과 맞은편으로 분산 배치합니다. 원래 공원이 있던 자리는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공원 이전 부지의 낙후 문제를 풀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공원을 이동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당초에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7, 8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각종 쓰레기나 농작물 같은 걸로 재배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하지만 일각에선 아파트 장사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발전에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혜택을 받은 곳이 이곳인데, 여기서 아파트를 세운다면 그게 과연 정말 그 법의 취지에 맞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공원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돈도 또 이만큼 들을 것이며. 의정부시는 공원을 주택가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이전 부지 매입비는 민간 사업자에게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부시의 도시 개발안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에 따라 공원 이전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미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미 2사단 소속 22살 A1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1병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동두천시 한 길거리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1병은 달아났지만 비명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미군 정부 관계자 입회하에 A1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 본부와 손잡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4일 한전 경기북부 본부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합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와 설치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수급자가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경기 북부 지역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9%로 남부 지역 2.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용인시보다 수급률이 5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도 평균 재정 자립도인 78.8%에 못 미치는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배원 과로 문제가 지적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는 9일 전국 집배원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집배원의 하루를 김초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염규철 씨.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좁은 골목이 나오면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려 뛰었다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손도 발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턱까지 숨이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잠시 서서 목을 축이는 것 외에는 제대로 쉴 틈조차 없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입니다. 많은 날은 뭐 밥도 못 먹으니까 거르는 경우도 많아요. 많을 때는. 의정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모두 99명. 의정부 전 지역뿐 아니라 양주 1, 2동까지 맡고 있어 하루에 쏟아지는 물량만 많게는 12만 개입니다. 집배원 한 명당 하루 1,200개 이상 배달하는 셈입니다. 출근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우체국이 분주한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집배원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법적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뭐 100% 다 받는 게 아니니까 불만이 많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일을 놓고 딱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 5월 의정부 집배원 1명이 숨졌고 올해에만 전국에서 집배원 9명이 사망했습니다. 뇌출혈부터 교통사고까지 사망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두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올 초에 평균을 보니까 2,400시간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3,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벌써 과중한 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부는 경기 북부청사와 의정부 지방법원 등 경기 북부의 주요 관공서가 모여 있어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집배원 인력은 세대 수에 비례하게 배정해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5일까지 노사 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전국 집배원 파업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식이 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 사업자로는 CJ헬로와 LGU+, KT셋,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는 보안성과 품질이 뛰어난 정보통신 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통신 이용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용 대상 기관이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까지 확대됐으며 고속급 회선에 대한 요금을 인하해 연간 18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김은영 사무관과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차별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가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하였고, 또한 인터넷 전화 도입, 무선 서비스 도입 등 행정망 구성 환경 변화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선진형 인프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이용기관들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 사업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55억 원의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5곳의 지원센터가 설치돼 점포 창업과 성장은 물론 폐업도 돕게 됩니다. 또 경기지역 화폐 운영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추경 예산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무서운 가축 전염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뿐 아니라 최근 북한 자강도에도 번져 국내 양돈 농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가도 지자체도 여전히 비상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을 덮는 흰 방화복의 대원들이 돼지 농가를 막아섭니다. 주변엔 석회가루를 뿌리고 출입 차량도 꼼꼼히 소독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신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발생 농가 반경 10km까지를 방역 지역으로 두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핵심. 8곳의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이 차려졌고 10여 대의 소독 차량이 동원돼 철통 방어에 돌입합니다. 관계 공무원부터 돼지 농가, 군, 경, 소방까지 250명이 넘는 인력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서 그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차단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북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둘러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경기도는 행동 지침을 숙달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료 채취부터 가축 살처분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짚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초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훈련에서 습득을 하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훈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도는 훈련 결과를 분석해 방역 체계를 다듬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더 힘쓸 계획.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면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최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됨에 따라 경기도의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1차 남북 정상회담 후 평양 옥류관 유치와 평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UN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3차 북미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인과 북측과의 교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앞으로 총 300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 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2일 민선 7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히며 의정부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후된 도로나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에 18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에 68억여 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6억여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도시가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 더워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32도에서 33도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볕이 강한 만큼 빨래가 잘 마르겠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